안녕하세요. 오늘 에듀 가이드에서는 김정현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맘앤아이에서 지금 에듀케이션 칼럼을 쓰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정연쌤으로 또 활동을 하고. 정연쌤. 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시튼홀 칼리지 PA 프로그램이라고 또 캘큘러스를 티칭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딱히 물어볼 데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또 알게 됐어요. 또 미국에서 학교 시스템도 굉장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막막한 그런 마음과 또 선생님을 하면서 보이는 게 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시스템이랑 굉장히 틀리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너무나 열심히 부모님과 학생들이 준비를 하지만 그런 준비가 꼭 미국 입시에 맞지 않은 것도 많고 오히려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을 내다 보면 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방식이랑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하게 됐죠.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국식 교육 방식이 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사실 이제 한국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버드에 갈 때 뭐 수영을 해서 하버드에 갔더라. 누가 라크로스로 아이비리그에 뭐 10학년 때 벌써 입학이 됐더라.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너는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고 아니면 라크로스를 시키시고 이런 들은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베이스 지식이 없이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아이는 또 코치를 찾아가서 연습을 하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걸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오면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졸고 쉬려 그러고 또 이런 모습들도 힘들죠, 있고 체력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는데 물론 학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미국 교육에선 이제 공부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학원에 먼저 간 학생들은 먼저 다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존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잘 듣질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운 게 다는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포인트가 틀린데 이런 것들을 미스하고 시험도 잘 못 보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대학 갈 때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또 나중에 추천서 받을 때도 안 좋고 애들 행동도 안 좋고 수업 태도도 너무 안 좋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본 한국 학부모님들의 그 모습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보통 한국 학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연락 안 하고 또 영어가 불편하셔서 그런지 될 수 있으면 교류를 좀 피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하고 계속 연락하시고 또 성적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락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런 두 부류의 학부모님들이 사실 미국 선생님이나 학교 시스템에서 볼 때는 그닥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간이 없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부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이들이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연락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아이가 약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락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성적만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면 솔직히 좀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업 태도나 활동은 모르시면서 그냥 무조건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까? 물론 이거는 미국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요. 사실 제가 한국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자주 오셔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성적 때문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믿고 피하기보다는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사실 이제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나 학군이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활동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거의 추진을 해주시고 뭐 펀딩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만큼 또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교류가 와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말하기도 편하고 또 일단 학교 입장에서도 늘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보고 잘 알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을 미국에서는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선행학습을 위해서는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선생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정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얘기하기로 학교에서 배우는데 학원을 왜 갔대? 이렇게 사실 우리들끼리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한국 생각을 하면 다 학원에서 배우고 뭐 더 잘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기초부터 다 가르쳐주고 오히려 모르면 질문하고 액티브리 이제 인터랙트하는 이런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절대 학원을 뭐 학과목을 위해서 보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 따라간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학 가려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A를 못 받는다 하면 뭐 투러를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나 잘하지만 정말 학원을 꼭 보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를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학교 과정 외에 컴피티션이라든지 그리고 AP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브젝트 테스트도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AP 테스트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더 학교 공부 외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발전된 그런 뭐 뭔가를 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엔지니어링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IT나 이런 공대를 생각할 경우에는 공부 쪽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MI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보다 성적을 좀 짜게 준다 그래야 되나? 좀 쉽게 받지 못하고 그냥 공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뭐 성적과 뭐 테스트 성적, AP, 수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그 외에 뭐 수학 컴피티션이라든지 뭐 사이언스 컴피티션이라든지 그 외에 대학에서 택한 과목들이라든지 뭐 리서치 페이퍼 이런 다른 아카데믹한 것들을 빌드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뭐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리더십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리더가 되는 그런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물론 성적 외에 리더십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뭐 그 외에 뭐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년 쭉 해서 뭐 상을 탄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무슨 발전에 이바지하는 무슨 기관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또 리더십 롤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1, 2년 한다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와 누가 하버드 갔다더라 수영해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경쟁력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꾸준히 해서 나중에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살짝 생각을 해 두시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시고 뭐 여행도 가보시면서 견문도 넓혀주시고 이렇게 리더십도 키워주시고 사회성도 키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몬테소리 집어넣어서 계속 학원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에 사회력이라든지 뭐 능동성 또 그런 리더십 이런 거를 키우는데 아이가 좀 너무 부족한 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하버드에서 옛날에 로스웃이 있었잖아요. 동양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다 탑인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로스웃이 걸렸는데 거기서 결론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국처럼 그냥 학원을 보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라이드도 해주시고 또 학원 가서 아이들 지켜보시고 이제 아이들이 스포츠 할 때 잘하는지 이런 것도 지켜보시고 코치랑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또 유학을 와서 또 공부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또 느낀 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 예, 예. 네.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의 입시 지옥이잖아요. 너무 공부를 그때 막 새벽 1시까지 뭐 밴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도서실에서 공부하면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화를 보니까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파티하는 것 같고 막 어른들은 막 다 프로페셔널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왔는데 현실은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와서 친구들 부모님을 보니까 파티복을 입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거의 다 이제 추리닝 바람에 아이들 픽업, 라이드 이렇게 이제 또 저는 유학을 오다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거의 부모님들이 직업을 포기하시고 아이들한테 매달려서 라이드, 뭐 운동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